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흐름에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사람들 앞에서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깨달음을 함께 나누어 온 사람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혹은 모른 척하며 외면하고 싶어하는 삶의 뒤쪽 문제, 바로 나이 들어서 맞닥뜨리게 되는 힘겨운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조금은 무겁지만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문제니까요. 제가 들려드리는 얘기들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1960년에 태어나신 분들을 비롯한 50대와 60대 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은퇴 뒤에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처 세대라고 불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부모를 떠받들던 마지막 무리이면서 자기 자녀에게는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첫 무리라는 뜻으로 그렇게 불립니다. 특히 요즘 1960년대생들이 본격적으로 퇴직 대열에 합류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막 터져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우리가 다가올 나이듦 이후의 인생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60년대생, 특히 1960년대에 태어난 분들의 특징을 잠깐 되짚어 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이분들은 한때 고도로 빠르게 나라가 자라나던 시기에 사회에 진출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큰 발전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나라가 워낙 가난했기에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견디면서도 산업이 훌쩍 커지고 나라 살림이 좋아지니까 그 덕을 어느 정도 보기도 하셨죠. 다만 모두가 빠르게 성장하던 그 와중에도 여유가 있었던 분은 아주 소수였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전 세대는 어땠냐 하면 이분들의 아버지 세대 혹은 그 윗세대는 살아가는 기간이 좀 짧기도 했고 자식들에게서 어느 정도 도와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년대생, 이 마처 세대는 부모님도 부양하면서 자녀한테서는 제대로 도움을 못 받는 그런 모순된 처지에 놓이게 됐지요. 그러니까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의지하지 못하는 첫 세대라는 어찌 보면 슬픈 딱지가 붙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지만 정작 은퇴 뒤에 남은 살날이 너무 길고 쌓아둔 돈은 충분치 않고 그렇다고 자녀들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는 상태가 많다는 거죠. 사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근로자분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나이는 50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어떤 자료를 보면 49쪽으로 넘어가는 나이에 회사를 떠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하니 정년인 60을 꽉 채우고 나오는 분은 10 중에 1분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왜 그렇게 서둘러 직장을 떠나는 걸까요? 회사 내부 구조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나오게 될 수도 있고 이유는 다양하겠습니다. 문제는 그 뒤가 막막하다는 거예요. 일찍 회사를 나와 다시 일자리를 구해도 그전보다 훨씬 적은 소득에 지출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보니 쌓아둔 것들이 급격히 소진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63년에 태어나신 A님 이야기인데 대기업을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사업을 했다가 실패하셨답니다. 그 뒤 13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밤에는 대리 운전을 뛰고 계신다고 해요. 뭐 대리 일을 하시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사업 실패로 빚을 얻는 바람에 그분 나이에는 이제 그 빚이 완전히 짐이 되어버렸답니다. 솔직히 화려한 황혼길을 바라진 않았지만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늙어감은 상상도 못했었다라고 하시더군요. 경기가 나쁜 데다가 오래 쉬지도 못하고 계속 대리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분을 지치게 만드는 건 그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직 자녀의 학자금이나 나이 드신 노모를 돌봐야 하는 부담 등이 여전하다는 거죠. 게다가 생각해보니 숨만 쉬고 살아도 한 달에 110일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본인이 받을 국민연금 예상액은 100 정도라서 그보다 적으니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생활이 유지된다고 하십니다. 반면에 같은 63년에 태어나신 B님 얘기도 있는데 이분은 소위 말해 금퇴족으로 불릴 정도로 늦은 나이에 걱정 없이 사시는 분이에요. 유명 전자회사에서 고연봉을 받았고 퇴직 전에 철저히 대비하셨던 거예요. 30년 넘게 한 회사를 다니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알뜰히 챙겨서 세 겹으로 준비해 놓은 거죠.
게다가 전업주부이셨던 배우자분도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을 하셔서 부부가 연금으로 맞벌이를 하는 형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나중에 받게 될 국민연금 예상액만 해도 대략 300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 이분은 달콤한 미래를 보장받고 오전에는 소설 모임, 오후에는 여유로운 취미 같은 걸 즐기며 지내십니다. 같은 나이에 같은 나라에서 사는데 이렇게 극과 극의 상황이 펼쳐지는 게 우리네 현실이지요. 물론 60년대생 중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에 사업이 잘 되어 부를 쌓거나 큰 회사에서 오래 일해 노후 보장이 확실한 분들이 일부 계시겠지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보면, 그리고 통계적으로 봐도 지금 60년대생 다수가 그처럼 넉넉하게 노년을 맞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60년대생 인구수가 무려 860만 명, 그러니까 이 나라 전체 인구의 16.7%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말하는 거대한 은퇴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 표현을 써도 과장이 아닌 것이죠. 이분들이 고도 성장의 한가운데 있었고 민주화 물결도 실질적으로 이끌어내었고 가난하던 나라가 선진국 수준에 이르는데 핵심 축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정말 대단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인구 집단이 한꺼번에 퇴직하고 늙어가면서 벌어질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 이를 맞이할 준비가 우리 사회에 충분히 되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나라도 불안하고 당사자분들도 불안하지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60년대생이니 50대 후반이니 하는 특정 나이층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그 나이가 되고 또 그 이상의 나이가 되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 이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 결국 나중에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미리부터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으로 퇴직 뒤 수입을 상당 부분 보전해줄 거라고 기대하던 분들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수치를 들려드리면 23년도 국민연금 월평균 지급액이 61만 7천 정도라고 해요. 노인 한 분이 사람답게 먹고 입고 살려면 최소한 123 정도는 필요하다는 통계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130 이상 수령하는 분들은 채 5%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국민연금만으로 삶을 꾸리기가 너무 빠듯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일찍이 사회에서 말하던 노후를 40% 정도 소득 대체율로 보장해주겠다라는 국가의 기대치와 약속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현실은 그 절반도 못 미친다는 게 중론입니다. 결국 연금만으로 살림을 해낼 수 없으니 퇴직하고도 이리저리 돈벌이를 찾아다녀야 하는 혹은 안간힘을 써서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더더욱 마처 세대라고 불리는 60년대생들은 자녀에게 기대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부모님을 모셔야 할 책임은 여전하니 그 고단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60년대생 분들 중 다수는 아예 은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편하게 쉴 날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업에 한번 뛰어들었다가 실패하고 다시 취업하려고 해도 나이가 많으니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하다 보니 퇴직금이나 모아둔 돈을 마구 끌어와서 무작정 창업을 시도했다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령 퇴직금 털어서 치킨 가게나 커피점을 열었다가 경쟁이 치열해 금세 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실제로 5년 뒤 문 닫는 곳이 66%나 된다고 하니 그 실패율이 엄청납니다. 그나마 젊을 때면 몸으로 다시 벌면 되지만 50대 중후반, 60대에 들어서 모은 돈 날려먹고 빚까지 지면 그것만큼 절망스러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재취업은 어떨까요? 이 역시 쉽지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은퇴를 늦추기 위해서 7개가 넘는 자격증을 따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분도 마찬가지로 짧게 계약된 일, 조건이 좋은 편이 아닌 자리에서 일하고 있고 계약이 끝나면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함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도 50대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4달을 넘나든다고 하고 더 나이가 들면 그 기간은 훨씬 길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생계가 급해지니 자영업 창업으로 내몰리는데 거기서 실패하면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늪에 빠지게 되니 참 듣기만 해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잘못된 걸까?
왜 우리가 이렇게 늙어서까지 쉬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야 하는 걸까? 라고 말이지요. 젊었을 때 빚을 좀 내서 아파트도 사고 자녀를 위해서 돈도 썼지만 그게 다 당연한 거라 생각했다. 게다가 회사는 언제까지나 다닐 줄 알았는데 갑자기 구조조정이 닥쳐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하소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탓할 대상이 뚜렷하지 않다는 게 더 큰 난감함을 줍니다. 나라가 잘못했다고 하기엔 나라가 모두를 품어줄 만큼 넉넉하지는 않고 자녀가 책임져 주길 기대하려 해도 요즘 젊은이들 역시 자기 삶이 벅차거든요. 그렇다고 옛날로 돌아간다면 더 철저히 대비할 수 있었을까? 라고 물어보면 그 역시 쉽지 않습니다. 애 키우고 부모님 모시고 집 한 채 마련해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같은 걸 넉넉히 넣어둘 여유가 없었던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 지금 60년대생들이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듯 고된 노년을 맞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슬픈 현실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 기 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대책입니다.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머지않아 은퇴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제가 드릴 조언이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냥 번호 없이 흐름 그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 없이 덜컥 창업에 뛰어드는 건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 노년에 돈이 너무 모자라고 일자리를 못 구하니 뭔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에 갑작스럽게 식당이나 가게를 열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프랜차이즈가 인기죠. 가맹점비만 내면 일단 구조가 갖춰져 있다 보니 한 집 건너 한 집이 치킨집 혹은 커피집이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창업이 몰리는 업종이 곧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이니 망하기도 쉽습니다. 실제로 5년이 지나면 문 닫는 곳이 66%라니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거기다 빌린 돈이나 퇴직금 전부 쏟아부었는데 실패라도 하면 그 뒤에는 정말 회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의 사업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주변의 분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려 할 때마다 뜯어 말립니다. 노년에 패를 전부 베팅하는 건 위험이 너무 크니까요. 두 번째로, 자녀에 대한 끊임없는 지원이 결국 내 늙은 뒤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면서 늙어서 자식들이 보답해 주리라고 굳게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온 재산을 다 내어주고 학비부터 결혼 자금까지 도와주더라도 막상 부모가 늙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면 자식들은 생각만큼 챙겨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자식 사정을 보니 도와달라고 하기도 애매해지고요. 그러다 보니 정말로 잔 주면 맞아 죽고 밥만 주면 쫄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라는 우스갯소리 같은 말이 현실에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녀가 무조건 효도할 거라고 기대하면 그 끝이 실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늙어서도 최소한의 살 길을 지키려면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주지 말고 어느 정도 구분을 해둬야 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 부양을 당연시 여기지 않는 분위기니까요. 저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줄 부분도 일정한 선에서 끊어야 합니다. 가령 자녀가 성인이 된 뒤 계속 학자금을 대주고 또 취업 못하면 용돈을 주고 결혼할 때 집 마련해주고 이런 식으로 무제한으로 지원하다 보면 정작 부모 본인은 늙어서 가진 것 하나 없이 빈곤에 시달리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님을 직접 돌볼 만한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결국 부모 혼자 뒷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조금이라도 미리 준비해서 내 몸 하나 건사할 수 있는 자금을 꼭 쌓아두는 게 낫습니다. 자녀에게는 미안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오히려 자녀한테도 부담을 덜 주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돈에 대한 배움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린 보통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을 쓰는 데만 익숙하지 그 돈을 어떻게 불리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배울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학교나 사회교육에서도 제대로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직장 들어가서 은퇴 전까지 일하면 편안히 살 수 있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많았는데 이젠 세상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노동만으로 벌 수 있는 기간도 짧고 퇴직 후에는 뭐 하나 제대로 잡기가 어려우니까요. 국민연금이 전부를 보장해주는 게 아니니 추가로 따로 마련해둘 다른 연금이나 투자 같은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ISA 같은 금융도구들도 이런저런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잘 이용하면 노년에 필요한 돈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 금액이나 운용 방법을 조절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많이 공부하고 알아야 손해보지 않을 수 있지요. 나는 금융에 대해 모르겠다.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 겁난다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제는 아예 모르고 지내기엔 위험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평생 일하고도 늙어서 가난에 허덕이게 되고 그건 너무 허무하잖아요. 내가 번 돈이 정말로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떻게 굴릴 수 있고 국가의 연금 제도는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지식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노후자금지라는 표현도 꽤 흔하지만 사실은 늙어감 이후 내 삶 전체를 지켜줄 버팀목 뒤라는 뜻이니까요. 내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할 수도 있고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고정 수입이 뚝 끊길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믿을 만한 건 결국 내 스스로 준비해둔 돈밖에 없습니다. 이제 조금 정리해보면 제가 여러분께 오늘 전달해드리고 싶은 요점은 크게 세 갈래였어요. 뭔가를 무턱대고 사업으로 승부 걸지 말자. 자녀에게 모든 걸 주지 말자. 그리고 돈을 굴리는 법을 미리 배워두자.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나만의 상황에 맞춰서 계획도 세워야 하고 실제로 연금저축 같은데 얼마나 넣어둘지 계산도 해봐야 하고 자녀와의 관계도 재정립해야 하죠. 미리미리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정말 힘듭니다. 사실 이게 단지 개인만의 문제도 아니고 나라 전반에도 영향이 큽니다. 지금 860만 명에 달하는 60년대생들이 전부 은퇴 시기에 몰려들면 재취업이건 자영업 창업이건 서로 경쟁이 과열될 텐데 실패자가 대거 나오면 사회 전체가 그 비용을 떠안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개인의 노력 없이 국가가 전부 지원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아직 늦지 않았을 때 내 삶을 돌아보고 재정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대비를 단단히 해놓는 겁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 유명한 사람들의 말이 있지만 제가 특히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사람은 오래전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한때 유명한 투자자가 했다는 이야기인데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작은 씨앗이라도 심어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나중에 내 삶이 기울었을 때 아무것도 심어둔 게 없다면 도와줄 그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씨앗을 심는다는 건 꼭 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재정적 준비도 필요하지만 몸과 마음의 건강도 챙겨야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맺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일하기 어려워지고 주변에 도울 만한 사람이 없다면 설사 돈이 좀 있다 해도 외롭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 미리부터 다방면으로 준비해두면 좋겠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 너무 두려움을 갖지는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늙습니다. 허나 그 늙어감이 꼭 비참해야 하는 건 아니지요. 제대로 준비해둔다면 인생을 풍요롭게 즐길 수 있는 황혼 무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그래, 나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 조금씩 준비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몇 해 지나면 초고령 무리가 확 커지는 시점이 온다고 하지요. 통상 3년 정도 후면 우리 사회가 그 가파른 기로에 들어설 거라는데 그때가 와서야 준비할 걸 그랬다 하면 너무 늦습니다. 젊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더 나이 들었다고 좌절하지도 마시고 지금부터 내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작은 것부터 해보시는 게 현명합니다. 아울러 노인은 몸이 늙었더라도 마음이 행복하다면 그게 진정한 젊음일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의 목표를 성취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과감히 내려놓고 더 단순하고 본질적인 기쁨을 발견하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곤 하죠. 결국 자식 문제도 그렇고 돈 문제도 그렇고 건강 문제도 그렇고
이 모든 게 다 얽혀 있어서 단순하지는 않습니다만 작은 지혜와 실천이 쌓이면 우리 늙어가는 삶도 한층 나아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그 작은 지혜라는 게 별 대단한 게 아니라 언제쯤 퇴직할 수 있을지, 그 뒤에 어떤 수입원이 있을지, 자녀들은 어느 선까지 지원할 것인지, 연금이나 적금 같은 걸 어떻게 굴릴지, 필요한 지식을 어디서 얻을지,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고 찾아보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금융이나 경제 공부도 귀찮아하지 않고 손을 대야 합니다. 사실 그게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한 노년을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중에는 이미 퇴직을 하셨거나 곧 하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은 30대나 40대에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언젠가 맞이할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에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직 10년 넘게 남았는데 뭘 하고 방치하다 보면 어느 순간 훅 다가온 뒤에는 정말 손쓸 틈이 없거든요. 주변의 지인들을 보면 다들 갑작스럽게 지제 나가주세요라는 회사를 만나거나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거나 부모님 병원비에 자녀 학자금에 정신없이 시간과 돈을 쏟다가 황혼기에 들어서 결코 작지 않은 난관을 마주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 스스로 미리 대비를 해두면 적어도 이젠 그래도 조금은 쉬어가도 되겠다라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게 꼭 사치스럽거나 호화로운 인생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다른 이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때로는 쉬며 취미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정도면 사실 인생은 훨씬 풍요로워지거든요. 너무 멀고 거창한 꿈을 꾸기보다 내가 삶에서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키며 살 수 있으면 그게 어쩌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늙음일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굴곡이 있고 예측하지 못했던 고난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늙어서도 그 고난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앞에서 아무 대비도 없으면 맞닥뜨렸을 때 더더욱 괴롭기만 하겠죠. 누구나 늙지만 모두가 힘들게 늙는 건 아닙니다. 저마다의 준비와 마음가짐에 따라 혹은 운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림으로써 적어도 제 이야기를 들은 분들만큼은 그러면 안심이라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실천해야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60년대생이 겪는 그 시기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보다 늦게 태어나서 또 다른 미래를 맞이하겠죠. 하지만 결국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 주는 여러 위험과 부담은 시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붙잡고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은 대비를 해두며 그렇게 삶의 뒷부분을 지혜롭고 평온하게 보내실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은 무거울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하고 제가 오래도록 많은 분들의 사례를 들으면서 느낀 생생한 현실이라서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황금비드로 무르익어 가길 바라며 그 길을 제가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어디서든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습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조금씩 여유를 찾아가시는 귀한 날들이 되길 바랄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늙어감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 하나씩 해보시길 권합니다. 정말로 그것이 여러분 미래를 바꿀 큰 씨앗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제가 늘 지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